내 김명수 이번 내란 관련해서 쑥 빠져 있었고 정말 화 많이 났었거든요.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다가.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이 비밀 공유단은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안 한 게 아니냐. 어떻게 김건희랑 하나같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연결이 다. 대기업 등에서 이 회사에 무려 600억 원을 투자했더라. 600억. 부실 렌터카 기업에? 얘기해봐. 그게 핵심이라고 이놈아. 인투 더 명신 이런 거. 진짜 히딩크 김건희 씨. 네, 그렇죠. 김건희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히딩크고 네. 이종호가 선수들. 박항서라고 저는 이종호. 윤석열의 내란은 정당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범죄자고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부정하는 모스탄. 진짜. 이 모스탄이요.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윤석열이를 접견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예. 네. 근데 다행히 이게 제지당했죠. 내란 특검팀에서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하고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특검 잘해. 특검 잘해. 매우 잘합니다. 매우. 내란 특검 네. 잘합니다. 와, 나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네. 우리 의원님, 네. 이 모스탄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심각합니다. 네. 모스탄이 행여나 대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는 다른 않을까요? 정모라는 분이 유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습니까? 네, 모스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다행이죠. 근데 모스탄이 한국에서 거의 현행범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입만 벌리면 이제 명예훼손과 모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되지 않은가. 네, 경찰은 지금 이제 수사 시작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모스탄이 잡혀가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몸값이 확 떠가지고 오히려. 자, 그러면은 외환 관련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제보와 관련 보도들 막 넘쳐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하지만 그동안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관련해서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드론 관련해서요. 예,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김용대가 직접. 김용대 변호인이. 예, 이거 어마어마한 성과인데요. 네. 근데 지금부터 이 양상이 너무너무 재밌게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짜 재밌어. 왜냐하면 이게 보냈다는 건 밝혔단 말이야. 네.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재밌게 돌아갑니다. 윤석열은 합참 탓을 하고 있고요. 김용대도 합참 탓. 합참은 나는 모르는 일인데 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이 진술한 내용 살펴봅니다. 자,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진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 요거는 이제 사실상 합참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는 그렇죠. 걸로 읽힙니다. 네. 북한에 보내는데. 네. 자, 그리고 김용대 사령관의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인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중순까지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 자, 그런데 인정했어. 이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적법한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다. 합참으로 야, 가느라. 김명수 나와! 김명수 너 이제 죽었다야. 김명수가 그동안에 무인기 관련해서 어떻게 발언을 해왔냐. 국회에서 발언한 게 있거든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몰렸다 하고요. 그러면 직을 내려놓고 윤석열이 시켰다고 불어야죠. 네. 다 지금 그렇게 오고 있잖아.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네. 김성훈도 그렇게 말 바꾸잖아. 네. 왜냐? 가만히 있다가는 윤석열이가 자기한테 자꾸 그렇죠. 뒤집어 씌우니까.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 작전은 합참의 지휘가 아니라 안보실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네, 한 그 얘기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네. 그러면 합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기서 완전히 소외된 건데 나중에 또 저 드론 사령관 저
친구가 합참에 가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잖아요. 사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합참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합참 가만히 있다간 다 덮었습니다. 그렇죠. 네, 합참이 모르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야기가 자꾸 지금 계속 나오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김명수 직 내려놓고 이게 불 것 같아. 자기 살아야 되니까. 지금도 합참 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합참을 몰래 하려면은 저 무인기가 뜨는 항적이나 뭐 이런 저거를 일체 얘기를 안 하고 몰래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지시는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직접 지시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띄워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게 막상 떠서 날아가는데 합참이 모른다. 네.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모른다는. 네. 아 이제 김명수. 네 김명수 이번 내란 관련해갖고 쑥 빠져 있어갖고 정말 화 많이 났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김명수한테 오네. 아 이거 됐다.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다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네. 서울 남부지검에서 뭐 건진법사, 김건희 관련 수사 엄청나게 하면서 남부지검에서 수사한 내용 언론에 엄청나게 나왔었지. 맞아요. 그때마다 내가 뭐라 했어. 검찰 믿으면 안 아. 지금 나오는 이 자잘한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냐? 네. 김건희 발 사이즈 얘기하고 난리쳤었지. 아하. 근데 모든 언론이 야 남부지검 진짜 수사 잘한다. 맞지? 맞아. 유일하게 신데렐라가 지금 뭐 중요하냐? 내가 맨날 얘기했지. 근데 네. 댓글에 너 김건희 밑으로 들어갔냐? 왜 이걸 덮으려고 그러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야 남부지검이 쇼한 게 맞았던 것 같아. 진짜 이거. 핵심은 또 뒤지지 않았더만요. 핵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난리 났었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이 법당을 비롯해서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역삼동에 이 법당하고 연결된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근데 핵심이야.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이 비밀 공간을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 공간이 제법 커요. 그래서 이 비밀 공간에 현금 따발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현금 있고. 따발 귀중품 핵심은 예. 거기 다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할 때 이렇게 뉴스 영상을 보면 거기가 뭐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려운 곳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이 비밀 공간은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남부지검장 신응석이 나와. 신응석이 이 도망갔잖아 이번에. 맞아요. 신응석이 도망갔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응석이가 그냥 순순히 도망간 게 아니고요. 와. 제가 저 수사를 할 때부터 남부지검이 웬일인가 저 이상했거든. 네.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오버할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할까? 결국 새 정부에다가 뭔가 신호를 보내서 내가 이거 갖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저거를 뭔가 노리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저 신응석이가 지금 민정비서관 가 있는 이태영 비서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예요. 학연이 있어 학연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검찰 내부에다가 그간에 내가 중앙지검장 된다 이런 얘기를 은근히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직간에는 저렇게 앞에 좀 포석을 한 거 아닌가 싶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를 하긴 하는데 또 저게 찐윤 중에 찐윤이거든. 또 너무 열심히 하면 큰일 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하는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고. 나름 엄청 머리를 쓴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해성해성하지. 와. 머리 너무 쓰니까. 그리고 건진법사 구속영장을 어떤 식으로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죠. 이상하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자꾸 저희가 이제 서울중앙 영장 전담 네 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원지법에서 올라간 세 분에 네. 대해서 계속 기각하고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와. 한 명은 그러니까 그 중에 두 명은 김혜경 여사 선거법 재판했던 판사, 또 안부수 재판했던 판사가 있고 또 그 중에 두 명은 근데 변호사 생활을 한 7, 8년 하다가 들어온 그런 판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스타일이 그런 분들은 되게 중앙법원 영장 전담을 잘 안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수에 어떤 선두주자를 보내지 밖에서 변호사 생활하다 온 사람들을 안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거죠. 말을 잘 들어서 간 건지.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면 또 그냥 뭔 두면 짓을 안 할지 돼요. 모르고. 조희대는 예,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비판한다.
죄송한데 이걸 지켜보고 알리는 게 있다. 되게 필요해요. 네. 진짜로. 아니 근데 어떻게 자리마다 다 있어. 어떻게 김건희랑 하나같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연결이 다 이게 같은데. 한국 사회에 자기들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그 지배 카르텔의 실상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봐봐, 신흥석이의 장인은 행시 합격해가지고 관료 생활을 하다가 장관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저기 국세청 출신이야. 그러면 그 세금 걷는 사람하고 사위는 검사고 그 사람의 또 사도는 그 건설업이나 각종 저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번 지역의 토호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혼맥으로 인맥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면 거기서 검사가 그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무서 출신이 사돈이면은 그 회사에는 어떤 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는 카르텔이 있는 거죠. 안 된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안 돼. 나는 진짜 절망이야. 와, 근데 난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 엄청 오래됐네 이게. 이런 그럼. 카르텔이. 네. 난 왜 오래됐죠. 자꾸 건진법사만 가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나. 난 그런 생각만 했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지.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또 대법원장 조이래가 또 이상한 게 판사들을 한 곳에 다 몰아놨어.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영장이 기각돼. 윤석열 구속 적부심은 문제 없겠죠? 아씨 그것도 아니, 설마 아니 그러지 마요. 에이, 그 구속적 부심은 랜덤이라고 하던데 네. 예 누가 어느 재판부로 걸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영장 전담에 하는 게 아니고 예, 재판부에 판사들한테 네. 돌아가니까 그래. 난 지규현한테 갔으면 좋겠어. 지규현이가 해도 이거는 기각이에요. 아니 근데 지기현 재판부도 그 중앙법원 업무 분담에는 식품 경제 보건 쪽이 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래요? 부패 전담부가 아니고. 왜 윤석열이 거길 갔느냐 어. 그런 의미도 사실은 식품하고는 있습니다. 좀 관련이 있지. 식품은 중요하지. 식품. 와, 야 이게 또 이렇게 자꾸 이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 식품 전담부가 왜 저걸 맡아갖고 저 일을 하는지 이게 지금 참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사무분담의 이상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현실 자체가 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진짜. 네. 자. 김건희 특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김예성의 부실 기업에 184억 원을 대기업 등이 투자를 해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 대표들이 17일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구누구인지 한번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나와 있네, 사진. 네. 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그리고 HS의 조현상, 효성.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 전 사장인 윤창호, 그리고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전 사람. 근데 김범수는 건강 문제로 나가지 못한다고 의사를 지금 전달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해당되는 회사들이 다 현안이 있었더라. 이 부분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단은 공정위 네. 그 카카오 택시와 관련된 257억 과징금 부과 그것이 현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효성은 내부 고발로 인한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자금 그 불법 사용에 대한 현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우키움은 라더견 사태로 인한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런 현안이 있다고 하고, 네. 한국증권금융이 참 이게 준공공기업인데 미스터리죠. 여기가 왜 했는지는 참 미스터리입니다. 요거야말로 어떤 권력의 외압이 있지 않았는가. 미스터리죠. 그다음에 이제 30억을 투자했던 신한은행이 있었는데요. 야. 그러니까 저 증권금융은 희한하게 네.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일 때부터 넣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정부에서 한직으로 쫓겨냈을 때도 넣었어요, 돈을. 2014년인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저 윤창호라는 사람이 그 경제관료, 금융관료 출신인데 그 FIU 원장을 했더라고. 금융정보분석원. 네. 그거를 하면 검사들하고 저기가 관련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하고 알고 지내면서 뭔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그 인맥 관련해서 그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네. 윤창호. 근데 우리가 이제 184억 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2023년이에요. 근데 이 김예성의 이 기업에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그 시절을 또 봤더니 대기업 등에서 이 회사에 무려 600억 원을 투자했더라. 600억.
부실 렌터카 기업에 600억? 600억? 6억도 많은데 600억. 600억? 오.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부터 네. 2022년까지 주요 금융사 투자사 대기업으로부터 IMS 모빌리티가 600억대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와.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그 시기 이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역임했잖아요. 네. 그 시기하고 딱 겹쳐요. 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600억 미친다 진짜. 우리가 184억으로 그동안에 분노하고 그랬는데. 아, 너 부끄러워 죽겠어. 얘네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그렇지. 와, 쟤네들 진짜 저러니까 바보들이 하면서 얼마나 웃었겠어. 야. 600억? 야. 아니 근데 아.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부실할 수가 있나? 그것도 쉽지 않지. 계속 뽑아먹겠지. 그것도 미스터리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에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액시세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닐까? IMS 했잖아. IMS. 네. 와, 미친다 진짜. 184억 투자 받았고 우리가 액시 40억 원 얘기를 했었는데 아. 요 600억 투자도 그런 게 있는지도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게 43억은 이제 김혜성이가 들고 갔다는 거고 네. 90억은 외주 업체로 빠졌어요. 아 근데 그것도 그거 어디로 갔냐 이거. 그렇지. 얘기해봐. 그렇지. 그게 핵심이라고 이놈아. IMS에서 유출을 해봐야죠. 인투 더 명신 이런 거. 아, 근데 이것도 맞을 수도 있다. 나중에 보면. 아니 근데 그 600억 투자를 받던 그 시기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고 재직 시기하고도 맞물리는데 또 하나 이상한 게 네. IMS 모빌리티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가 1대 주주겠죠 당연히. 근데 그 김혜성이 2대 주주가 된 시기하고도 맞물려요. 투자 시점이요? 그렇죠. 그 김혜성이 2대 주주가 된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된 시기도 맞고 600억 투자가 유치된 그 시기도 맞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똑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뭐 이상해 이거. 김건희랑 김건희. 김혜성이 알고 지낸 게 그 대학에서 알게 된 게 2010년. 10년이죠. 그렇죠. 2010년. 그럼 한참 전이니까. 6년이면 친해지고도 남지. 아.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대하는 방식,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방식 이게 너무 다르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행태를 보면 그다음에 국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때가 많아요. 네. 자, 요거 여러분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네. 184억, 600억. 네. 자,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전현직 회장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했거든요. 네. 4명 몇몇 한번 좀 볼까요? 자. 네. 삼부토건 부회장, 웰바이오텍,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기 회장했던 이기훈, 그리고 예. 전 대표 삼부토건 이은근, 현 대표 이일준, 전 회장 조성옥 네. 이렇게 저기 그 이기훈이 있죠, 이기훈이. 이기훈이 저 사람이 바로 이제 MOU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왔던 아주 그 오래된 주가 조작범입니다. 네. 저게 하는 일도 없는데 부회장 명함 받아갖고 돌아다녔다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노조 위원장이 네. 말씀하신 그 사람이잖아요. 웰바이오텍에는 회장이고 예. 이 사람이 조성옥과 이일준 사이에 다리를 놔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요 전 회장 조성옥파가 한 200억 해먹은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 회장 이일준파가 한 170억 해먹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구속영장. 네, 저 이기훈이가 저 MOU를 활용해서 주가 조작을 해왔던 과거부터. 화려하다. 화려합니다, 화려해. 진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삼부토건 관련된 게 헷갈리는 게 막 전 회장, 맞아요. 현 맞아요. 회장, 맞아요. 전 예. 대표, 뭐 부회장. 그렇습니다. 인물이 자, 근데 뭐 이 사람들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 네. 그냥 뭐 선수들이고 진짜 히딩크는 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진짜 히딩크 김건희 씨. 네, 그렇죠. 김건희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 네. 관련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짜 전문가네. 안 좋은 쪽으로. 전문가야.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공부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시간은 없을 것 같아. 진짜 없을 것 같아. 저렇게 인맥도 넓고 사회활동에 활발하신 분을 못 봤어. 네.
야. 저게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저희가 이제 고소고발이 되고 나서 8개월인가 거의 1년 가까이 동안 관련된 조사를 하다가 결국 발표한 게 대주주 관련된 뭐 불법 이득이 100억 정도 된다.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맞아요. 예, 김건희에 대한 건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몇 달 동안 한 겁니다. 조사를. 네. 근데 특검 딱 되니까 뭐 한 달 만에 지금 영장 청구된 거 보니까 뭐 불법 이득에까지 다 정리가 돼 갖고 그렇습니다. 지금 청구한 거 보니까 예. 특검이 확실히 발빠르게 제가 듣기로는 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아이고. 수사한다는 네. 기록 검토 그래요? 그 얘기를 김- 들었는데 김건희의 연관성을 좀 찾았는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제 요 영장 청구하면 다음 수순이 김건희 김건희겠죠. 아 그래요? 일 거라고 보여요. 김건희가 히딩크고 네. 이종호가 선수들. 박항서라고 전부 다. 이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종호, 박항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특검이 저렇게 몇십 명 가지고도 몇 주 안에 저렇게 많이 찾아내는데 그렇지. 응? 대한민국 맞아요. 검찰은 도대체 그동안에 지금 네. 가장 그동안에 제일 뭘 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네. 이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개판입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요. 이 나라 개판이야 진짜. 아니 심지어 이복현이가 금감원장 되고 나서 그 전에 안 가던 검찰 수사관도 금융감독원이 파견을 받고 네. 검사도 더 늘리고 아. 지들이 더 뭘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더 덮는데 급급한 거야. 아,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와 나쁜 놈들 진짜. 이복현이도 기다려라. 이복현이도 뭐 마음 편하게 있을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왜 좋아요를 안 누르죠? 구독도. 구독을 왜 안 누르시나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매불쇼 방송 시간을 좀 조용히 해. 눈치 보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이쪽 못 보잖아. 가만히 있어 임마. 내 지금 못 보고 있잖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하면서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